네, 안녕하세요. 신박한 엑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타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그런 오타나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라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지금 보시면 카드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의 카드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 종류를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기에는 되게 번거로움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타자에서 오타가 나와서 잘못된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만들기를 통해서 입력하지 않고도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게끔 저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카드 종류가 어떤 카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카드 종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아무 빈 셀이나 클릭하시고 엔터키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다시 지정하고 데이터 탭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된 값 제거 카드 종류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복된 값들이 제거되고 고유값만 이렇게 10개가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카드 종류가 어떤 카드 종류에 있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한번 이제 목록을 만들어 봐야겠죠. 목록을 만들고 싶은 셀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제한 대상에 있는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원본이 입력이 되는데요. 이 원본에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카드 종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카드 종류 범위를 Shift 좌클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카드를 우리가 추후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조금 공백을 두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그럼 지정을 했으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방금 빈 셀에 옆에 없던 콤보 박스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박스를 눌러보시면은 목록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셀에는 목록을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셀들은 지금 콤보 박스가 없는 걸 보시면은 여기는 목록이 안 만들어졌죠. 밑에 있는 셀들도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목록을 만들고 싶은 부분까지 Shift 좌클릭을 통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는 위에 있는 셀을 밑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방금 밑에 있는 셀들의 콤보박스가 없었는데 지금 다 콤보박스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박스 눌러보시면은 지금 목록이 다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견적서 예시를 통해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라는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라는 기능은 그 목록에 있는 데이터가 적거나 조금 적당한 경우에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 목록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적거나 조금 적당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거래처 이 목록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목록을 지우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을 지울 때에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똑같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모두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목록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시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고 이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이 원본에 우리가 목록을 만들고 싶은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거래처 명을 입력할 목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거래처 시트에 가서 이 거래처 명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첫 번째 셀 클릭하고 지정하고 싶은 마지막 범위를 Shift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쉽게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본에 범위를 지정을 할 때에는 여기 거래처명이 또 새로운 거래처명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공백에 여유를 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거래처를 입력하는 목록을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똑같이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 모든 값을 목록으로 원본에 제품명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목 리스트 시트로 가서 제품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Shift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새로운 제품이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제품도 우리가 목록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처, 저희가 만든 이 목록, 거래처, 어떤 거래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거래처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 번호,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기에 이제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입력한 이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이 거래처 시트에서 알맞은 사업자 등록자 번호와 담당자, 그리고 휴대폰 번호의 데이터를 찾아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 번호를 예시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사업자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할 때는 ifError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이로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때 데이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ifError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ifError 함수와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찾아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Error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ifError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 브이로그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이로그 함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브이로그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는 먼저 검색할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변수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변수에는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가 두 번째 변수에 입력했던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변수에는 이제 true와 false, 유사한 걸 일치하는 걸 찾을 것인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지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이로그 함수의 첫 번째 변수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는 검색할 값을 입력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거래처명이 되겠죠.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자 번호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거래처명이 입력되어 있는 D6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에서 두 번째 변수로 넘어가서 범위를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거래처 시트로 넘어가서 이 거래처 명과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들이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명이 입력되는 AR부터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가 있는 사업자 번호나 담당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는 데이터 범위, FL까지 해서 주소까지 해서 총 AR부터 FL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지정했으면 항상 절대 참조라는 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참조는 이 참조되는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펜과 열 모두 절대 참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에서 세 번째 변수로 넘어가서 이제 열 인덱스 번호를 입력해주면 되죠. 아까 전에 저희가 찾아올 데이터가 있는 이 범위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 번호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사업자 번호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네 번째 변수로 넘어가서 네 번째 변수는 true와 false, 유사한 일치를 찾아올 것인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지, 저희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거기 때문에 false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닫아서 브이로그 함수를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해서 ifError 함수의 두 번째 변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브이로그 함수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값을 반환할지를 이 두 번째 변수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공백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 따옴표 안에 공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서 ifError 함수까지 완성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찾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를 우리가 원하는 목록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때마다 이 사업자 번호가 이 거래처에 알맞는 번호를 찾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사업자 번호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자나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제품명에 따라서도 규격이나 단위, 단가 이런 것들도 다 브이로그 함수를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만들기와 견적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으로는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